판구조론의 정립이에요. 자, 판구조론의 정립을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우는 거야.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배울 건데, 자, 그게 제일 먼저가 뭐냐면 대륙이동설이에요. 첫 번째. 자, 대륙이동설은 뭐냐? 자, 대륙이동설은 자,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자, 이 하나였던 대륙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불러요. 판게아.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아졌다. 자, 이렇게 배우는 게 대륙이동설이에요. 자,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은 뭐냐? 멘틀의 대류예요. 자, 그런데 이거 설명을 못했지. 자,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을 제안한 학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기상학자인데 베게너라는 사람이 자, 멘틀의 대류를 설명하지 못해서 한참 뜨겁게 나왔던 이 이론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증거는 뭐가 있냐면 먼 두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해. 자, 특히 해안선이 일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에요. 자, 이 부분을 지도상에서 오려가지고 딱 맞추잖아? 그럼 거의 들어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 두 대륙에서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돼요. 자, 이 화석은 있지? 공룡이 아니야. 공룡이 아니고 파충류만 그냥 고생돼 살았던 파충류예요. 공룡 아니다. 거기 이름들 보면 무슨 사우루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네, 그거 네, 공룡 아니고 파충류일 뿐이야. 꼭 공룡 아니라는 거 알아도. 그러면 중생대가 아닌 거지. 자, 먼 두 대륙에서 유일하게 유독 그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먼 두 대륙에 자, 지질 구조의 유사성과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륙이 분리되면서 산맥이 끊어졌어. 그 끊어진 산맥을 이었더니 하나로 연결되더란 얘기와 똑같은 거지.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뭘로 설문냐면 자, 에팔레치아 산맥과 아틀라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나타나. 그 다음에 빙하 분포 흔적과 이동 방향을 살펴봤더니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 그런데 자, 대륙 이동설의 한계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설명되지 못했다는 얘기야. 멘틀의 대류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뜨겁게 달궈지던 이 이론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미국의 두 학자에 의해서 멘틀 대류설이 제안이 돼요. 자, 멘틀 대류설은 뭐냐면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멘틀 대류의 상승분은,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뭐가 발달을 하냐면, 폐력, 열곡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틸 계류의 하강부에서는 해구,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네? 네. 그리고 멘틸 계류 상승부에서는, 자, 여기에 조금 쓰자. 새로운, 자, 뭐가 생기냐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야. 생성되는 곳. 그런데 하강부에서는 소멸되는 곳이다 라고 불러요. 소멸되는 곳.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자, 이거는 뒤쪽에 가서 우리가 판의 경제에서 더 자세히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멘틀대류 하강부에서는 해구 호상열도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스곡산맥이 발달할 수도 있어요. 행압력에 의해서. 자, 이런 현상이 발달할 수 있더라. 이게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뭐를 설명하지 못하냐면 뚜렷한 증거 제시를 못해요. 자, 그런데 자, 이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뭐가 슬금슬금 살아나냐면 대류기동설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멘틀이 대류함에 따라 그 위에 올려진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멘틀 대류설까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멘틀 대류설 다음에 이제 해저지형 탐사 방법이 나오는데, 자, 해저지형 탐사법을 한번 배워보자. 자, 우리는 이거를 음향 측심법이라 그래서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거는, 자, 그래서, 자, 수심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음파의 속력하고, 곱하기, 자, 음파의 왕복 시간이죠. 자, 여기에 2분의 1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파가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자, 실제로 그거의 절반이 들어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겠지. 네. 네, 요걸 이용해서 해저지형을 탐사를 했어요. 이 해저지형 탐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다음에 심해저 확장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수심이 이렇게 됐다 깊어졌다가 더 이렇게 깊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런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부터 있지 배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자, 음파를 쏘는 거야. 그치? 자, 음파를 네. 쏜 다음에 왕복한 시간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음파의 속력을 곱해서 2분의 해주면은 실제로 수심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붕이라고 불러. 평평하죠? 여기가 대륙 사면.
그 다음에 요 다시 평평한 곳이 대륙대. 여기가 해구. 여기를 심해저 평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해령이에요. 자, 그리고 해령에서부터 이렇게 섬이 만들어져서 섬이 바깥으로, 물 밖으로 나온 게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으면은 해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 있잖아? 그러면 평정해산이라고 불러. 자, 원래는 물 바깥으로 나온 것이 풍화 침식 때문에 깎인 거야. 자, 이거는 이 그림을 있지? 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잖아. 잘 봐. 자, 거리에 따라 자, 왕복 시간을 측정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작았다가 이렇게 쭉 훅 깊어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저 그림을 거꾸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 시간을 측정하면. 그랬을 때 시간이 굉장히 길게 측정되는 곳이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얕은 곳이 여기가 해령이 되죠. 자, 요 해령에서 봐봐. 양쪽으로 갈수록. 자, 해령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깊어지지. 네.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런 것이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으로 나왔어요. 자, 오른쪽 3페이지 한번 봐봐. 자, 3페이지 보면 탐구 자료 해석하기가 나오지요. 네. 거기 태평양에 A쪽이 있고 B쪽이 있어. 자, A쪽을 보자. A의 탐사 지점을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그 중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몇 번 점이야? 6번이요. 자, 6번이 그럼 깊이가 제일 깊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얕아지니? 네. 얕아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6번 위치에서 뭐가 발달했다는 뜻이야? 그 해구. 거기에 해고. 여기 선생님 여기 그림에 해줬잖아. 시간이 네. 유독 굉장히 길게 측정되는 곳에서 해고가 발달한 거. 그래서 그 지도 봐봐. 태평양의 A쪽이 어디냐면 일본 아래쪽이에요. 우리나라 아래쪽으로. 알겠니? 네. 거기에 해구가 발달돼 있어. 거기에 마리아나 해구도 있고 이제 나중에 B쪽에서 볼 거야. 거기가 해구고요. 자, B쪽을 보세요. B. 1-부터 10-까지 시간을 쭉 측정했는데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린 점이 어디니? 그 6번. 6-죠? 네, 6다시요. 6-에서부터 양쪽으로 갈수록 봐봐. 시간이 더 늘어나지? 네. 그 얘기는 뭐야? 양쪽으로 할수록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6-에서는 뭐가 발달해 있다? 해구가 해령. 아니라도 해령, 해령. 해령이 발달해 있구나. 자, 해구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얕아져요. 시간이 짧아져. 근데 해령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해석하는 거 봐봐. 해석하는 거. 결과 분석 보세요. 해역 A에는 해구가 발달하고 해역 B에는 해령이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읽어보면 해역 A의 탐사 지점 6부근에서 수심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해구가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역 B에서 탐사 지점 6-부근에서 수심이 가장 얕고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므로 해령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됐냐? 네. 이건 꼭 기억해야지.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양
수심을 측정하면서 해저 지형을 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자,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자, 해양저 확장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야. 자, 해저 지형은 해령을 중심으로 자,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게 해양저 확장설이야.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즉 무슨 얘기냐면 해양은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나오죠. 네. 증거 첫 번째가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자,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자, 암석의 나이가 많아진다. 자,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요 점이 어디냐면 해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양쪽으로 증가하는 게 이게 암석 나이 또는 퇴적물 두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태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곡과 변환 단층의 발견이에요. 자, 열곡은 해령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변환 단층은 그냥 제목만 알아도 돼. 열곡과 변환 단층을 발견한 것도 역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다라고 알아두는 거야. 해령에서 발생을 하고 변환 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해령에서 왜 열곡이 발달하냐면은 자, 열을 받아서 자, 지하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게 양쪽으로 발산을 하거든.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우선 이게 제목이니까 제목만 알아도 돼, 여기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섭입대에서 섭입대 주변의 자, 진원의 깊이, 분포를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섭입대가 뭐냐면 해구야, 해구. 자, 해구에서 자, 육지 쪽으로 자,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 자, 이건 뒤쪽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증거만 설명하는 거니까 증거만 알아두면 돼. 자, 첫 번째가 자, 해양적 증설의 증거로 삼는 게 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열곡과 변환 단층을 발견했다. 세 번째는 섭입대 주변에서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라. 이게 세 번째야. 그 다음 네 번째가
자, 암석에 나타난 고지작이 줄무늬의 배칭경. 자, 요게 가장 강력한 증거. 자, 이건 뭐냐면 태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고지작이 자, 줄무늬가 배칭적으로 더하더라. 자, 요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래서 맨 아래 그림 한번 봐봐. 태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 시커먼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고 다시 시커먼 부분이 있지. 네.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솟구쳐 오르는 게 양쪽으로 자, 쭉 갈라져서 이동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고지자기를 알아야 돼. 고지자기. 고지자기가 뭐냐? 자, 고지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와. 수능에서 거의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온다. 3점짜리로 나올 거야, 아마.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고지작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잔류작이, 야, 다른 말 다 빼고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자기, 이거를 잔류작이라고 불러요. 잔류작이. 이게 고지작이야. 그러면 이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자, 첫 번째 지자기 극을 알 수 있어요. 극의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자, N극과 S극이란 얘기죠. N극과 S극이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구의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 방향.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암석의 생성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위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고지자기를 왜 측정하냐라고 하면은 과거 지구 자기의 극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암석이 생성됐을 당시에 이 암석은 어느 쪽에서 어느 위도에서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자, 책에는 없어요. 자석을 하나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자석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력선이라 불러요. 눈에 안 보여. 자,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가상적인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자극이라고 불러요. 요 점이 자극이야. 여기도 자극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자극이라고 불러. N극과 S극에. 자, 그랬을 때 고지자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자,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지구 자기장. 쉽게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 할 때 지구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자,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것만 또 확인하자. 지자기 북극. 이거를 자북극이라고 불러요. 지자기 남극을 자남극이라고 불러요. 자, 지자기 북극은 뭐냐면, 자석의 S극과 지표가 만나는 것. 이것을 지자기 북극이라고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지구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게 지구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지구에 커다란 막대 자석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정자극기, 역자극기라는 말을 쓸 거거든, 이제. 자, 정자극기. 정자극기가 현재예요, 현재. 정자극기는 북반구가 S극이야. 그리고 남반구가 N극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요 자기력선에서 나침반을 여기다 나침반을 하나 놨다고 보자. 왼쪽 그림에. 나침반의 N극은 S극 쪽을 가리키게 돼요. 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잘 봐. 자기력선을 그리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죠. 네. 그래. 잘 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남반구에서 자기력선이 땅에서 나와요. 맞지? 네.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네. 그랬을 때, 자, 나침반을 여기다 놓는다고 해보자. 나침반. 나침반을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나침반의 N극은 S극 쪽을 가리킨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N극이 이 자기력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 이해됐니? 네. 이걸 정자극기라고 불러. 그러면 자, 역자극기는 어떠냐면 자, 이 지구는 있지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외핵이 유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핵이 움직이면서 N극과 S극이 변해. 반대로. 자,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에 자석을 넣었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돼. 이걸 역자극기라고. 자, 역자극기라 부르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나와서 들어가니까 북반구에서 땅에서 나오죠. 그치? 네. 네. 그리고 남반구에서 들어가지. 네. 그런 자기력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복각이라는 게 뭔지 평각은 몰라도 돼요. 자, 복각이 뭔지
거기에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세 번째 복각. 복각은 나침반이 수평면에서부터 기울어진 각이에요. 아래로 기울어진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불러.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나침반을, 자, 이렇게 나침반을 있지, 하나를 요런 데서 세우면 나침반에 받침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 맞냐? 네.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나침반의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와. 왜냐면 자, 여기가 N극이라면 요 방향을 쭉 가면은 땅에 여기가 S극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S극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울어져요. 수평면에서. 알겠니? 네. 그래. 그거를 복각이라고 불러. 근데 자,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예요. 자극에서는 복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은 0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복각의 첫 번째 북반구에서는 N극이 아래로 내려가요. 기울어진다. 자, 이거를 복각 플러스로 표현을 해. 북반구에서는 N극이 아래로 내려간다. N극이 수평면에서 아래로 기운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남반구에서는 S극이 아래로 기울어요. 그러면 N극이 위로 올라가겠지? 이해됐니? 네. S극이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남반구에서는. 현재 왜? 남반구에 N극이 있으니까. 북반구에 S극이 있고. 자, 이걸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로 했어. 이게 복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북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된다 그랬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니? 네. 이 자기력선과 지면이 이게 지면이에요. 이루는 이 각이 복각이 되는 거야. 자기 적도에서는 자, 이렇게 돼요. 수평에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요. 이게 복각이 돼요. 자, 요 그림 하나 거기에 빈자리에다 그려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자, 애들이 여기에서 되게 어려워하거든.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려워해. 어려워할 필요 없어. 복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 되거든. 자, 복각으로 뭔지를 알아냈냐라고 한다면 자, 위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암석 생성된 당시의 위도를 알아. 그래서 자, 여기다 미리 하나 써볼까요? 이 기울어진 나침반이 수평면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진 이 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암석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위도. 어느 부분에서 이 암석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자북극의 이동 경로와 대륙 이동이에요. 자, 지구에서 한 점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한 점으로만 존재를 해요. 알겠니? 네. 좌석 하나가 N극이 여러 개고 S극이 여러 개일 리는 없다는 뜻이야. N극인 점이 한 점, S극인 점이 한 점이야. 근데 자, 이 자북극이 연도에 따라서 지구상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측정을 해보니까. 자, 근데 실제로 자북극은 안 움직였거든? 자북극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정자극기에는 딱 한 점에 고정돼 있어. 그런데 자북극의 위치가 변한 것처럼 측정이 된다야. 그래서 자북극의 이동 경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측정하는데 자, 북유럽과 유럽과 아메리카의 유럽과 아메리카 자북극 이동 경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자북극은 당연히 한 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이동 경로를 일치시켰어요. 자, 두 이동 경로를 일치시켜 봤더니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더란 말이야.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북극 이동 경로가 두 가지로 나타난 이유는 뭐냐? 이유는 대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리 이동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예요. 분리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일치시켰더니 지구상의 대륙이 하나로 붙여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이동을 했구나. 그래서 지구의 원래 북극의 위치는 한 점이었는데 그 한 점이 거기 봐봐. 1, 2, 3, 4, 5 해가지고 자북극이 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꼭 적도 부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네. 근데 그 적도 부근에 자북극이 있었던 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북극은 현재 거기 현재라고 써 있는 점 있니? 네. 여기가 현재 자북극이고 5번도 여기 있었던 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5번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이게 쭉 이동해서 5번 위치로 이동해 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 네. 그래서 어때? 그 두 개의 경로를 일치시켰더니 옆쪽에 보면 대륙이 하나로 다 붙어버렸지? 네. 그래. 요걸 가지고 대륙 이동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야.